이런 토대 위에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부로 출석을 한 건데 좀 어떤 경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박상현 검사 등등이 전부 다 자신과의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왜곡된 곡학 아세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선거에 나오려는 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가짜로 터트린다는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해대니까 서울고검 TF 가가지고 오늘 기자회견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원본이다.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조작됐거나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그만두겠다. 나 그만두겠다. 네. 후보도 안 하겠다. 본인의 청주시장. 본인의 네. 명예를 걸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분이 그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전용기 의원하고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자료를 5일만 더 먼저 찾았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장난치거나 자꾸 이렇게 물타기 하는 말은 없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진짜로 그 자료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찾은 게 정말로 맞는 네, 거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는 사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 본인이 이제 일하는 그곳에 그 젊은 친구가 이걸 찾아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자기가 그걸 녹음했었다는 것 자체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런 선거 때문에 그런 걸 한다 그랬었으면 우리가 그때 좀 서민석 변호사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의심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나는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 썩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우선은 공천 때문에 이걸 터트렸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어려우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뭔지 알겠어. 뭔지 뭐 알겠어. 예. 현실적으로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걸 부분에. 터트려도 서민석 예. 변호사님 공천 받기는 어려우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그 동기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 사람의 어떤 동기를 의심하고 동기를 꼭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는 진술이 유일할 때. 네, 그러니까 딱 진술 증거밖에 없어가지고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어떤 시기에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진실성을 그렇죠. 탐구하게 따져보기 네.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녹취록이 객관적인 그 당시의 시점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저는 게다가 문제가 자꾸 물타기 하는 게 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느니 아니니 지금 터트리느니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온 진짜 문장. 그 단어. 내용을 네, 들어봐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네. 근데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고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해요? 자기가 제안해놓고 만약에 박상현이가 정말로 이거를 제안을 거절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나는 게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금 밟았는데 안 밟았다고 뻑뻑 우기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거 지금 이미 나온 녹취록만 보더라도 박상현 검사가 그것만으로도 계속해서 10년을 언급하고 2년 6개월까지 뭐 깎아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훨씬 더 길게 말을 하고 죽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게 너무 역력한데 이렇게 명백한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재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 긋는 거다라고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는지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박상현 검사는 본인이 수사를 받고 감찰을 당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우리 방송에 나오는 그런 패널들조차 그런 말들에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나한테 직접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 출신 패널들이 이 녹취록에 네. 대해서 뭐 끝까지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등 뭐 맞아 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방송 안 나갈 때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얘기해. 솔직히 우리 다 아는데 이거 이렇게 내가 나라도 얘기야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변호사들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사냐. 검사들이 난리친다. 그 얘기 진짜 하더라니까요. 뭔 소리야. 진짜.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백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우리처럼 재판해봐. 요즘에 좀 어렵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녹취록이 이렇게 보도가 된 것들이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선 먼저 KBS가 보도되었잖아요. 네. 5월 19일자 녹취록.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6월 19일자. 6월 6월 19일자. 그래서 예. KBS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전문을 다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5분 뭐 넘게 되는 녹취록들이 추가로 다 공개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국정조사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공개하는 녹취록은 7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도 길어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박상현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막
막 반박을 막 즉흥적으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부 이렇게 발췌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추후에는 반드시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그러니까 전문 때문에 공개를 통해 가지고 예, 예. 뭔가 진실이 가려질 거라 저도 믿어 심치 않는 네. 거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되셔 있고 네네. 실제로 접견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한 이화영 전 지사의 지금 입장은 좀 어떤 겁니까? 아니 입장이 바뀐 적이 한 번도 네. 없었었어요. 그동안 음. 제가 그 비망록도 다 받고 실제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단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정확히 들었는데 실제 직접 본인에게 박상현 검사가 거래 제안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본인이 직접 아, 들었다는 1대1의 거고. 관계 네, 속에서 1대1에, 예. 네. 그리고 옆에 다른 변호사가 앉아 있는데 그 변호사까지 포함한 3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박상현 검사가 직접 이화영 부지사에게 거래 제안하는 거를 이 변호사 앉혀놓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동석한 네, 상황에서도 네, 네. 그런 얘기를 서민석 변호사가 아닌 제3자의 네, 변호사. 제3의 변호사가 네. 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음. 이 박상영이라는 사람이 이 변호사를 되게 신뢰한 것 같이 보인다, 자기 말로는. 아.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가 있거나 말거나 혹은 변호사인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 그래서 실제 그 변호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많이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변호사도 지금 정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렇군요. 중인데 네. 아니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만약에 이화영 씨가 나 혼자만 이 박상영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상영도 아니라고 말하고 내 말을 안 들어줄 게 뻔하잖아요. 근데 A라고 하는 다른 변호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 A라고 하는 변호사가 검사와 변호사 관계니까 사실을 말해줄지 아닐지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제3의 인물이 그 자리에서 목격자로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은 여기라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게 없이 거짓말하는 거였다고 하면 그 A라고 하는 변호사 이름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들었어요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서민석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A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 특정 자리에서 변호사. 네. 자리에서 실제 박상윤이 그런 걸 말을 했다더라. 혹시 들은 거 있느냐?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가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다. 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럼요.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감 중에는 접견을 하기 때문에 접견은 변호사 동석하에 하는 것도 녹음 조서 녹음이 같은 되는 것도 거죠. 작성이 되는 것이고 거죠. 예, 예. 그런 것도 녹음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녹음은 안 돼요. 녹음은 안 되고. 예, 녹음은 네.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검사실에서 같이 앉아 있을 때 쓰는 거라든가 네. 피신조서 작성할 때 쓰는 거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여기 앞에 앉아 있었으면 이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작정하고 거짓말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변호사들 자체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지 되는데 네.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걸로만 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저는 그래서 그러면 국정조사 네. 중인으로 채택을 해야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실제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제가 나중에 법무부에다 한번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노영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제3의 변호사 아직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조사 단계를 보고 나후 이제 결심하시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실까 봐 이해를 돕기에 말하면은 아니 검사가 피의자 불러다 조사하는데 다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 조사하다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검사들이 중요한 피의자나 피고인들 조사할 때 사실 조서에 안 남기고 면담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잠깐만요. 네. 얼마나 많이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일반 형사 사건은 면담하는 경우가 정치인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특수 사건에서 많아요. 특수 사건에서 많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네. 일반 사건에는 거의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경우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라 그러지 밥 사주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렇죠. 딱 한 번 탕수육 얻어 먹었는데 서울 탕수육 얻어 먹었어요.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니 그래서 김현철 변호사라고 네. 이 사건을 진짜 잘 알고 있는 이제 음. 변호사가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에. 그 변호사가 정확히 얘기를 해줬어요. 설주환 변호사가 항상 입회를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짜다. 설주환이 입회한 면담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낸 서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입회자에 설주환이 이름이 들어있다. 네. 그런데 실제 그날 확인을 해봤더니 설주환은 그날 골프 치러 갔더라.
그날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조작된 문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이네. 조작된 문서를 검찰 측에서 많이 냈다는 게 이화영 지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검찰 조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특수부 사건이나 이런 데서 있는데 왜 면담 조서의 작성 남기지 않는 면담을 하냐? 결국에는 뭔가 회유하고 맞아요. 원하는 그림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서에 남길 네. 수 없는 다른 거를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요. 검찰에 출정을 거의 214회를 했대요. 이화영 전 예, 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조사는 거의 뭐 70 몇 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진짜 안 맞잖아. 그러니까 네. 안 맞고 네. 그다음에 조서 남긴 거는 불과 20회 정도. 아니 더 중요한 건 예. 박상영 스스로가 지금 함정에 빠져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딴 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건데 네. 그러니까 2023년 5월 24일에 네. 이 박상용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박상용이 하도 이제 뭘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겠습니다. 내가 변호사랑 상의해보고서 진술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이틀 후에 진술하겠다. 네, 그리고 네. 6월 25일에 바로 그 다음 날 이거 아까 그러니까 5월 25일에 네. 바로 그 다음 날 서민석 변호사에게 박상영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 번만 부장님 한 번만 우리 저기 이화영 네, 부지사 만나러 네. 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려운 부탁인 거 압니다. 막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아침에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서민석 변호사 말하니까 뭐 저 때문에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딱 말하면서 제가 이 사람을 밤 늦게라도 그러니까 이 서민석 변호사가 안 된다고 얘기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네, 붙잡고 하루 있겠다. 종일 데리고 걱정하지 있겠다.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일 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24, 25, 26일 날 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봐야죠. 그렇지. 조서가 작성되는 거 면밀하게 봐야죠. 봐야지. 왜 나왔는지. 만약에 네. 그때 정말 조서가 작성됐는지 음. 그렇게 되면 그날은 사실은 변호사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석 변호사가 거기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입회된 내용 날짜에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 말이 맞는지 박상영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실제 있다.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서는 조서도 작성 안 하고 실제 이 사람을 뭐라고 압박했는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